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자마자 인적 쇄신 그리고 정책 기조 전환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든 민심을 좀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7시부터 진행된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부터 그런 기류가 읽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취임 후 두 번째로 이곳에 참석을 했는데 2년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지만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앞서 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부분,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 여사가 이번 남미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은 데 이어서 오늘 국가 조찬기도회에도 불참을 하면서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한 실천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양극화 해소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 수석 비서관실 또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앞서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내놨었는데요. 내부에서도 오히려 언론과 국민 일각에서 자화자찬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역풍을 불렀다는 반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임기 전반기 2년 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앞으로 민생에서 성과를 낸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복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그 구체적인 윤곽이 또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귀국한 후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상당히 대대적인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최근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부터 단행한 뒤에 국회 예산 통과 상황을 보면서 다음 달 초나 중순쯤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증폭 개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의 핵심, 결국 앞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얼마나 정리하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복직을 해서 논란을 불렀던 강모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 여사 라인의 정리가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참모들 중 한 사람으로 앞서 음주운전 논란까지 일으켰던 강모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조만간 강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를 하면서 이른바 김 여사 라인 정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김 여사 라인 외에도 재직 기간이 오래된 수석이나 언행 등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는 수석, 행정관 등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선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그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작성한 걸로 전해졌고요. 여권 관계자 발로 이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다. 준비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말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의 규모도 관심입니다. 임명된 지 2년 이상이 된 이른바 장수장관에 대한 교체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덕수 총리 교체 카드 이것까지 나올지, 만에 하나 총리가 교체된다면 후임자는 누구일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이제 반려를 하면서 신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이 국무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에게 쇄신 의지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이 총리 교체보다 더 효과적인 카드는 없다라는 건데요. 벌써부터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나 5선의 권영세 의원, 또 이 호남 출신의 상징성이 있는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등 여러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이 이 총리 교체 결심이 섰는지는 미지수다, 속단하기 이르다 이런 이제 기류도 읽히고 있고요. 누가 후임이 되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서 인준받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현실론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이 하락세를 멈추거나 또는 반등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 역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이 결국 여러모로 여권 쇄신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약 4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것으로 2주 전 발표된 직전 조사에 비해 8%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6%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로 집계됐는데요. 일주일 전 진행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여권의 변화 그리고 쇄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요, 우선 이 당내에서 넘어야 할 그런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이 해당 논란은 앞서 이 반한 성향의 유튜버가 한 대표와 그의 아내 등 이 가족 7명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다수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었습니다. 이후 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요. 하지만 한 대표는 그간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수사로 진실이 가려지면 될 일이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을 경계를 했습니다. 또 이 당내 논란으로 이재명 대표 선거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덮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한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꼼꼼히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 비판글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는데 그걸 일일이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의 생각과 주장은 다릅니다. 친윤계에선 오늘도 한 대표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밝혀질 일 아니냐. 보수 정당에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사실은 2시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냥 내가 아니다 할 게 아니고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어디 사는 몇 년생 정도를 네. 밝히면서 그렇죠. 내가 아니다.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될 문제다. 대표께서는 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본인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예요, 이거는. 하지만 친한계에선 한 대표가 해명한다고 해도 또다시 말꼬리를 잡을 것이라며 결국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글을 살펴봐도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내용도 아니다. 그런 글들이 일부 올라온다고 해서 여론 조작이 될 리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친한계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누가 당원이고 누가 글을 썼는지 실명을 밝힐 수 없게 돼 있어요.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당무감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축제가 돼야 될 이 분위기에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다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그거에 또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는 걱정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은 일반적인 기사의 링크 수준이나 사설 제목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위법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앞서 한 보수단체를 통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여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가 고발이 됐고요. 지난 19일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작성자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발인을 불러 추가 고발한 의혹 등에 대해 자세히 물을 걸로 알려지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 여당을 흔들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또는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윤 대통령이 처해 있는 어떤 정국의 상황, 이거를 좀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이 결국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국면 전환을 위한 그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리스크들이 일단 저는 제거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도층이나 아니면 기존 지지층이 가장 그 불만을 표시를 했던 부분들이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조금 전에도 뭐 소개를 드렸지만은 활동을 멈췄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보수층 기존 보수층 지지층의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사실 이재명 그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정권에도 부담이 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파를 설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파 지지가 거의 뭐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법부가 사법적 판단을 하나씩 해주면은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리고 또 내부 문제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원 게시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그 장기화되고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개혁이나 이런 것들. 이런 작업을 시도를 하면 국면 전환이 후반기에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가 멈춘 것이지 상승세로 돌아선 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멈췄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과연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로서 보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락세가 멈춘 게 하락세로 추락할지 다시 상승으로 갈지 그 기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각과 인적 쇄신이다. 이 숙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개각 자체가 국면 전환용인지 아니면 정말 국정의 쇄신용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서는 개각이 인적 쇄신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은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나 보수 측에서 바라는 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이런 국민들이 낸 숙제를 잘 풀 수 있다면 하락세의 멈춤이 상승세로 가겠으나 그게 아니고 똑같이 그냥 눈 가리고 왕호한다면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